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이 종전 협상 결렬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섰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가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이게? 네, 지금 그 미 중부 사령부 이 산하에 있는 5함대 전력만으로 해상 봉쇄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네. 뭐 추가적으로 이게 중기적으로 몇 달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 나머지 보충 병력들도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그 이 미 이란 전쟁 진행이 되면서 이 이란의 해군력 자체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네. 봉쇄를 시행하는 데서 위협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식 판단이지만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해상 봉쇄라는 게 1차적으로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을 하면서 그 이란 선박을 제외한 뭐 나머지 선별적으로 뭐 우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선적의 선박들은 통과를 시키고 있지만은 네. 이란 선박만 지금 자유롭게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네.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도 입출이 불가능한 뭐 원유라든가 물자 입출이 불가능한 곤란한 상황을 제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게 지금 휴전하고 종전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이 석기 시대 발언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군사적인 타격이 가지는 부담감이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심각성 때문에 상당 부분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봉쇄 카드가 직접적인 타격을 행하지 않고도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로 국제 유가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까지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유가 리스크는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큰 문제인데 그 가을까지 언급한 거는 이 중간 선거 때까지도 계속 고유가가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그 뭐 트럼프 대통령 계산으로서는 사실은 고유가가 분명히 부담이에요. 이게 국제 여론도 그렇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지금 유가 상승이 상당한 정치적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유 항행을 보장하지 않고 뭐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뭐 이란 자체도 아마 능력 때문에 평소와 같은 100여 대의 선박들을 한꺼번에 다 통과시키지는 못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해서 심적인 그 타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긴 하겠지만 뭐 근본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어차피 유가는 그 고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실적으로 주는 추가적인 이 부정적인 파급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 얘기하는 그때까지 국면을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실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완전히 이제 타결이 돼서 푼다라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돼 있을지 모르는 기뢰 문제라든가 기뢰를 제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한 자유 항행에는 한 3, 4개월이 3, 4개월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그 암시를 한 거죠. 네. 이 미국의 역봉쇄 조치에 이란은 해적질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이게 아마 군사적 대응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유항행이 되려고 해도 3, 4개월 잘 돼도 그럴 가능성이 나오는데 휴전이 깨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뭐 이란이 돌발 행동을 해서 여기 또 미국이 반격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전격적인 지금 휴전 합의가 깨질 가능성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어느 지역에 미국 이 전력들이 전개돼서 이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란이 타격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타격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을 수가 있어요. 드론을 이용한 타격도 시도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 미국의 함대 방공망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란 해군력이라는 것이 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상당 부분 괴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무인 선박 같은 걸 이용하더라도 큰 위협은 되지 않고 이걸 충분히 탐지하고 저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이란 입장에서도 어쨌든 휴전 협상에 나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란도 전쟁이 지속돼감에 따라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자원 수급 면에서도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것 자체가 양측 모두 전쟁 상황이 계속되는 거에 부담을 느껴서 시작된 것인 만큼 네. 이걸 그렇게 깨기도 능력 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의도 면에서도 이 휴전을 깨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대규모의 전격인 교전이 다시 재개되는 그런 상황은 뭐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 휴전 자체가 깨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두 국가 다 노력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 그 협상을 보면은 워낙 이 조건이 달랐단 말이죠. 그렇죠.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핵심은 우라늄 농축 문제, 우라늄 농축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네. 해결할 건가. 다시 말해서 이란의 그 이 전농축 자체는 허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란이 그동안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농축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농축도 60% 이상의 무기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고농축 우라늄을 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쟁점이 될 것이지만 네. 그동안 이란에서 또 얘기해 온 것들이 뭐 농축 우라늄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문제들을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와 연관돼 있는 것들이 지금 이 휴전 협상이 났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하나 부각된 게 제재 문제의 해제예요. 네.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이란의 처음에 휴전이나 정전의 요구 무게 중심이 처음에는 주권, 자존심의 문제였다가 이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 내에도 지금 전쟁 지도부 내에도 뭐 전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일단 이란 내에 그 이 결속과 국가적인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건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는 결상 전파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 종전 이후의 전후 재건 문제라든가 네. 그 이후에 지역 내에서 이란의 위치를 생각을 해서라도 이제는 좀 멈춰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재건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협상파가 부딪히고 있을 건데 이렇게 의제가 이동했다라는 거는 협상파의 목소리가 그래도 아직은 결상 전파를 압도할 만큼은 아니지만 네. 높아졌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종전협상 재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부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